그런데 이제 동학개미들이 지금 이제 시작은 잘 됐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2,400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꼭지 아니냐.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다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아니에요.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2,400이 됐건 2,200이 됐건 1,500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 100만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걸 고민해야 되죠.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뭐 2,400이 됐든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오른다 해도 항상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사야 된다. 아까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마켓 타이밍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만 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1940년, 이렇게 1980년에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때가 한 1,000 몇이었을 거예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나고가 한 1,000, 기억은 잘 안 나죠. 1,300, 400? 지금 얼마예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한국도 2만, 3만 갈 거로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박스권이라고 그래서 2,500 정도 되면 다시 쭉 내려가고. 1980년에 한국 시장 다 합한 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기업 다 합한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조예요. 1조. 지금 1,500조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성장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어딘가 있었다.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봤고 자꾸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런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팔고 다시 이제 좀 낮아지면 다시 들어가고. 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런 거죠. 그렇죠. 아까 마켓 타이밍 잡는 거에 네.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지 말아라. 그럼 예측할 수 없다.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매수와 매도의 시그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거든요. 연구하지만 쓸데없는 연구죠. 쓸데없는 연구. 쓸데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 수 있으면 내가 여기 안 나와 있죠. 제가 주식에 투자한 게 벌써 30년 됐는데 그걸 하루도 맞춘 적이 없죠. 맞출 수가 없죠. 네. 그 시그널을 나만 보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식 매수 타이밍은 내가 정말 투자할 여력이 있을 때 좋은 기업을 발견했을 때 내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내가 이 기업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퍼도 비싸지 않고 또 회사 성장률을 봤을 때 이 기업 괜찮네.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야 되는데 내가 좀 기다렸다가 사자. 가격이 내려가면 사자.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틀린 거죠. 바로 그냥 이거 괜찮다 그렇죠. 사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왜냐하면 내일 올라갈지 올해 내가 이 회사를 사는 이유는 10년, 20년 후에 이사가 엄청난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의 가격에 몰두를 하게 되죠. 거기서 실패가 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매도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만 매도하는 건가요? 이거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동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 둘이서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엄청난 그 대기업의 슈퍼마켓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접자. 그런데 이걸 안 되겠다 파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또 어떤 거는 내가 제조업을 하는데 도저히 우리 경쟁사를 이길 수 없다든가. 그러니까 투자할 때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브랜드 네임, 예를 들어 뭐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거는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기 힘들잖아요. 스타벅스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아니면 엔트리비어라고 그러죠. 경쟁사가 생기기 쉽죠.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라는 건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들겠죠. 그런 거. 아니면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 사람이 너무나 이래서 뭐 회사 이름을 좀 대서 그렇지만 뭐 카카오다, 네이버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갖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건 굉장히 튼튼하겠죠. 네. 네. 그런
근데 좀 이제 투자하게 되면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마침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언택이라는 게 키워드가 화두가 되면서 언택과 관련된 주식들이 막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되면서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이 논란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이제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 두 개 다 붙으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성장주에만 투자하면 더 많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트렌드가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밸류는 어디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프라이스 오브 0.3이다. 뭐 저는 사죠. 언젠가 될 거다. 이거는 너무 싸니까. 근데 그거를 뭐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될 거다. 과거 5년 동안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하나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됐을 때 성장주는 이게 액션이 빠르잖아요. 상승이. 성장주에 투자해서 성장주를 일단 돈을 벌어서 가치주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지금 그게 얕은 생각이죠. 그렇게 시장은 그렇게 그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네. 그러면 대표님은 그 우리가 소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워렌 버핏식의 그 가치 투자, 가치주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기준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가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떡하지 요새 얘기하는 그 성장주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니 뭐니 뭐 테슬라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가격이 부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가 그런 옛날에 무슨 어떤 옛날에 그런 밸류를 가치가 있던 회사들이 주가가 좀 안 올랐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느냐? 저는 여기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죠. 영원히 잘못되리라고 보지 않죠. 그러니까 골고루 투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저도 그랬고 어떨 때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많아요. 그 산업 섹터나 산업이건 회사건 간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펀드 매니저 할 때 우리 회사는 항상 이 기업을 사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넘버 원 이유가 모든 브로커들이 이 회사가 나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기업을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면 수익도 좋았나요? 물론이죠. 컨트롤리언 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남들이 다 나쁘다 그럴 때 이미 주식은 다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펀더멘털에 비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언택이라는 지금 이 화두가 떠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그 이전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서 투자하셨던 그런 기업들하고 코로나 이후 이렇게 좀 뭐 바뀌는 게 있나요? 좀 새로 추가되거나? 저희는 언택이나 이런 거는 그런 팀하고는 별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을 별로 맺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아웃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 때 다 그런 게 포함된 거지. 그냥 언테크다. 그래서 이걸 사자 이렇게 하는 건 없죠. 그냥 그냥 똑같이 네, 맞아요. 가시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워낙 저희 방송을 보고 똑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예, 그거 이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안 파는 기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많은 투자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결국은 경제 독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샀을 때는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있다, 20년 있다가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었지만 1조가 되고 2조가 되면 나도 같이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10% 벌고 20% 손해보고 그거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시장하고 좀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격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네, 그런 걸 체크해야 되겠죠.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변화가 있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경쟁사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무슨 큰 이슈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죠. 그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처음인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새로운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직장인이라 그러면 자기 퇴직연금 제도가 있을 거고 그걸로 주식을 사야 되고요. 주식형 펀드를.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미국의 상공인 K 같은 제도니까 그것부터 주식형 펀드를 사고 그것도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또 요새 그런 얘기가 ETF가 막 붐을 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이제까지 그 펀드에서 그 가입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별로 못 얻었다. 그런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개인들이 직접 투자로 돌아섰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달걀이 먼저냐, 그 닭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펀드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돈 벌었어요, 대부분. 그것도 샀다 팔았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금융기관도 잘못했어요. 저희가 직판을 시작하고 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펀드를 팔아놓고 한 20% 벌면 전화가 막 와요. 고객한테. 손님 빨리 파세요. 옮겨 타세요.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은 그 은행에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어떤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 파나 보다. 그게 잘못된 거지. 그 펀드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돈 벌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러면 펀드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물론이죠. 계속 들어가는. 예, 주식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낫죠. 주식은 내가 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뭐 오늘 10만 원도 투자하고 5만 원도 투자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오늘 옷 사 입을 거를 펀드로 하게 되면 내가 자산을 투자하면서 내가 기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막 돈은 기업이 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벌려고 그래요. 샀다 팔았다 해서. 그래서 제발 기업이 벌게 놔둬라. 기관을 줘라. 이 기업은 지금 열심히 해외 수출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자꾸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죠. 네. 근데 참 그게 그 정보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는 이렇게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좀 떨어졌는데 옆집 사람은 그냥 막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막 여기서 약 오르면서 그렇죠. 이게 팔아가지고 늦게라도 들어가고 싶고 이런 심리들이 예, 그러니까 내 펀드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좀 덜하죠. 펀드는 그런 기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고 또 그걸 하니까 근데 처음에 하여튼 제가 볼 때 퇴직연금을 먼저 알아라. 자기 회사가 있는 그 퇴직연금이 D형인지 DB형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그 연금저축펀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러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철학이 더 중요한 거다. 샀다 팔았다 제발 하지 말아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장이들이 지금 뭐 목돈이 없잖아요. 근데 목돈은 없지만 퇴직금은 이제 연금으로 쌓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돈은 없어도 그 퇴직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거기에 주식 비중이 돼야 되는데 한국의 주식 비중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약하다는 소리만 작다는. 2%. 아, 그러니까 전부 이자. 은행 이자. 은행 있죠. 이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한 200조 돼요. 200조란 돈이.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퇴직연금을 회사에 가서 문의를 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높이낼 수 있는 상품이 뭔가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근데 이게 더 많은 숫자 대다수는 원금을 잃을까봐 그나마 퇴직연금 까먹을까봐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세다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20년이 돼 찾을 건데 무조건 주식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죠. 네. 네. 그걸 은행에 넣은 사람이 바보죠.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 일단 당장 내가 돈이 없어도 일단 가지고 들어가 있는 퇴직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더 불릴 수 있을지 이 방법을 먼저 고민해 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30이다 그러면 무조건 100% 주식. 100% 주식.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야죠. 40대면은. 한 80%, 70%? 그리고 네. 나머지는 채권. 네, 근데 채권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저는 지금도
채권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체 네, 거기가 주식 쪽으로. 저는 거의 다 그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